OCP라고 하는 향후 5년, 10년 안에 이 지역, 이 도시가 어떻게 개발될 것이라는 그런 지구 단위 계획. 안녕하세요. 집박사, 오박사, 오세환 부동산 시현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동산 투자로 캐나다 밴쿠버에서 돈 벌기 파트 2, 최근에 규정이 대폭 완화된 재개발 관련 방법으로 캐나다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방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BC주 정부에서 탑다운 형식으로 발표된 건축 규제 완화 내용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싱글 홈존인 R존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집 한 채만 지을 수 있는 싱글 존이 사라졌고요. 빌딩 코드가 허용하는 내에서 두 채, 네 채, 여섯 채까지 지을 수 있는 빌 44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이 대폭 상승했는데요. 여기 용어로는 FSR이라 그러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총 대지 대비해서 얼마까지 전체 면적을 지을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3층짜리 건물 같은 경우에는 총 면적이라 하면 1층부터 3층까지의 총 건평을 더한 것을 되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땅이 있으면 그 땅에 50%까지 건물이 커버리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건물이 3층까지 올라간다면 전체 대지 면적의 1.5배만큼 총 면적 FSR이 되겠죠. 이렇게 대폭 상승됐기 때문에 아주 좁은 땅에도 아주 고밀도로 지을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역세권, 스카이 트레인 스테이션 주변이나 버스 정션, 계류장 주변에는 고밀도로 개발할 수 있게끔 조닝을 변경시켰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카이 트레인 스테이션 주변 200m 이내의 경우에는 12층까지 고층을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400m 이내에 위치해 있을 때는 8층 이상 지을 수 있게끔 했죠. 이런 부분들이 아주 대규모 디벨로퍼에게는 몇 개의 지분을 사서 합쳐서 고층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어트랙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주택을 가지고 계시거나 구매를 하신다면 차후에 이런 대규모 디벨로퍼에게 좋은 가격으로 파실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번에 재개발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개발업자에게 대파시는 경우, 그 다음에 직접 일정 부분을 개발해서 파시거나 가치를 보유해서 나중에 파시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재개발 가능지를 구매하셨다가 디벨로퍼나 소규모 업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그런 경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하려면은 저희가 OCP라고 하는 향후 5년, 10년 안에 이 지역, 이 도시가 어떻게 개발될 것이라는 그런 지구 단위 계획을 잘 살펴보셔야 되고, 사고자 하시는 혹은 지금 가지고 계신 그런 프로퍼티가 어느 지역, 어느 단계에 포함되는지를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용적률도 그 속에서 같이 분석을 하셔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이 랭리 스카이트레인 라인처럼 새롭게 형성되는 역세권, 스카이트레인 스테이션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거기서부터 반경 몇백 미터 안에 있는 그런 프로퍼티인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에 따라서 12층 이상 지으실 수도 있고 8층 이상 지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해서 지으려고 하는 건설업자들, 대규모 디벨로퍼들에게는 아주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현재의 그 땅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요소들, 예를 들어서 땅 크기라든지 그 땅에 건물을 넣을 때 셋백, 프로퍼티 라인에서 얼마 이상, 몇 피트 이상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셋백의 크기, 이런 것들은 각 시층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론터지, 전면부의 넓이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의 타운하우스의 개수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금 확인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경사도에 따라서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조망권, 조향권, 그런 부분들도 좀 구체적인 면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만약에 매수하셨다가 차후에 다시 파실 생각이시면은 그 판매자가 이런 재개발 흐름에 따른 프리미엄이 그 집에 붙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신다면은 싸게 그 물건을 구매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 흐름에 아직 눈 뜨지 않은 그런 매물을 사셔야만 차후에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규모 개발이나 직접 개발하시거나 지으실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으시거나 관련 경험이 있으시거나 자금이 좀 충분하신 분들, 이런 부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게, 규제가 대폭 완화됐기 때문에 직접 한번 해보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10여 년 전부터 저기 밴쿠버부터
허용이 됐었는데요. 조금씩. 우리가 흔히 아는 게라지나 뒷뜰에 추가적으로 조그마한 집을 지을 수 있는, 밴쿠버에서는 레인웨이 하우스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랭리나 뭐 다른 지역에서는 코치 하우스라고 하고요. 종칭해서 세컨더리 스윗이라고 그러죠. 자, 이런 것들을 하실 때에는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이게 메리트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DCC라고 주택이나 개발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회 비용을 내셔야 됩니다. 디벨롭먼트 코스트라고 그런데요. 뭐 인프라나 상하수도에 대한 그런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시층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밴쿠버가 제일 싼데요. 6,000불 중반에서 랭리나 메이플리지 같은 경우에는 8만 불까지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집을 요만큼 들어가는데 이미 8만 불을 먼저 내고 시작하셔야 되는 경우에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 가지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싱글하우스라서 여러 채를 짓는 건데요. 이 부분도 가장 집이 부족한 밴쿠버에서부터 많이 활성화됐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랏이 7,000에서 8,000 스퀘어피트 정도 되는 랏을 뭐 3밀리언에서 4밀리언 사이에 사서 5, 6채를 지어 올리게 되면 한 유닛당 1밀리언 중반대에서 2밀리언 중반대에 팔면은 그로스 셀링 가격이 10 몇 밀리언이 되겠죠. 그러면은 대지 비용, 건설 비용, 여러 가지 비용을 빼고도 몇 밀리언이 남을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설계가 굉장히 복잡하고요.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는 아주 탑너치 설계자를 구하셔야 됩니다. 한정된 공간에 여러 가지 소음 규정이라든지 아니면은 파이어 스탑, 방화 규정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동선이 많이 겹치지 않게 이렇게 설계를 잘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설계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탤런트 있는 그런 건축가를 고용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필지를 합병하거나 분할해서 다가구를 짓는 방법. 땅을 사가지고 한 싱글 하우스 랏에다가 두플렉스를 지으시거나 아니면은 필지를 쪼개가지고 두 채나 세 채의 싱글 하우스. 프론티지는 짧고 길쭉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싱글 하우스를 두세 개 지으시면 이것도 아주 좋은 소규모 재개발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두 개 정도의 랏을 병합해가지고 타운하우스를 4플렉스나 6플렉스를 지어가지고 6채씩 이렇게 분양하는 것도 그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죠. 자, 이렇게 소규모로 직접 개발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저희가 고려를 해봤는데요. 자, 근데 이런 걸 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면밀히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 안에는 비용부터 언제쯤 개발해서 언제쯤 땅을 파고 금기냐 우기냐 어느 시점에 그때쯤에 대략적인 건축 경기가 어떻게 됐을 때 이자가 어떻게 돌아갔을 때 분양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플랜을 짜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짜실 때 부지에 얼마만큼에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설계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세금 부분에서 DCC가 천차만별이죠. 뭐 6천 불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당 8만 불이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기타 저희가 파운데이션부터 프레이밍, 플러밍, 전기 요 각각의 과정에서 퍼밋 비용을 내셔야 되는데 요것도 3, 4만 불 할 수가 있으니까 요것도 잘 계산해서 넣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시공 비용 뭐 스퀘어피트당 400불일 수도 있고 500불일 수도 있고 퀄리티에 따라서요. 그다음에 나중에 만약에 이걸 파신다고 하신다면은 판매에 들어가는 리얼터 커미션 이런 것들도 계산에 넣으셔야 net 인컴이 빠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플랜이 끝나는 기간이 뭐 2년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캐시플로우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상 캐나다 밴쿠버에서 집으로 재테크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너무 무리하시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을 활용한 재테크에 꼭 성공하셔서 캐나다에서 밴쿠버에서 부자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오세안 부동산 샤인이었습니다.